안녕하세요. 요일의 지영은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값 아파트의 부활. 서울시 내에서 3억대 분양가를 노려볼 수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확한 분양가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추정가액은 3억 5,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낮은 가격이 가능하게 됐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아파트의 위치겠죠. 바로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가밀지구인데요. 조금 저렴한 분양가이니만큼 서울 내 주요 업무지구나 강남 3구, 용산구는 아니지만 강동구의 가밀지구는 서울시의 마지막 택지지구라고 손꼽힐 만큼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신규 택지지구로 선정이 되어 모두가 다 새 아파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바로 옆에 하남 미사 신도시하고 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들어서고 나면 신도시와 좀 같이 쾌적하고 좀 조용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서울시 내에서 잘 보기 힘든 신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대를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낮은 가격이라면 저는 기회가 되실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동구 조금 안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입지가 아파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입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 그리고 낮은 가격에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5호선 라인이나 하남에 직장이 있거나 올림픽대로 RC를 타고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직장이 있고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비싼 가격의 집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 이유가 중요한데요. 바로 근처에 있는 같은 타입의 5구 타입의 아파트가 거의 7억 9천에 지금 거래가 되어 있거든요. 7억대, 8억대 매물이기 때문에 시세 대비 50%가 저렴하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들이 그리고 막 새 아파트들은 아니에요. 8년, 10년의 아파트들인데 7, 8억 하는 것을 봤을 때 신축인 아파트가 3억 5,500에 분양을 받는 거면 엄청나게 낮은 가격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변 시세 전세가보다도 낮게 그 지역의 인프라를 누리면서 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신 이유가 금리가 많이 높아져서 대출 이자가 부담스럽잖아요. 하지만 4억대 매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건이 되신다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번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생애 최초도 유리하긴 하지만 신혼부부 물량이 제일 많아서 생애 최초 신혼부부 자격으로 대출을 조회했을 경우 금리가 2.45% 정도거든요. 이자만 처음에 내는 체증식으로 처음에 설정을 하면은 월 내는 이자는 약 47만 원 정도 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공급 가구가 500가구고요. 80% 물량을 생애 최초, 그 다음에 신혼부부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조건이 맞으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5구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24평 정도 되거든요. 신혼부부가 살긴 적당해요. 또는 어린 자녀가 또 지내긴 적당하고 또 크면은 약간 좀 비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혼이나 또 어린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에게는 좀 조용하고 쾌적한 단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8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곳은 3지구지만 1지구 쪽에 9호선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5호선 라인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한 번에 강남이나 여의도에 한 번에 가는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갈아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가밀지구의 노년, 여의도를 갈 수 있는 9호선이 연장이 되면 이 부분은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9호선 연장은 9호선 터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왜 반값 아파트가 됐냐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게 토지 임대부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토지 임대부가 뭐냐면요. 토지를 임대 형식으로 너희에게 빌려줄게. 너희들은 건축 가격만 내라. 그렇게 해서 싼 겁니다. 우리가 토지 보상비, 그 다음 조합원 물량 때문에 민간 분양비가 좀 높게 책정되는 게 있는데요. 공공분양은 원래 주택공사에서 SH에서 갖고 있는 부지에서 건축을 짓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양가가 더 저렴한데 플러스 토지 가격까지 받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더 저렴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토지 임대라고 있잖아요. 토지 임대료를 매월 내야 됩니다. 이게 뭐야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매월 40만 1,000원씩 토지 임대료를 좀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안 받고 6억에 분양된다고 하면 그게 더 이득일까요? 근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40만 원이라고 하면은 10년에 4,800만 원이에요. 이게 공공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5년 거주 의무가 있고요. 그 뒤에는 팔 수 있지만 팔 경우 또 이익의 30%는 또 SH 쪽에 줘야 되는 그런 조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빼고 나중에 10년 뒤에 판다고 가정을 하고 4,800만 원이기 때문에 2억 3억을 더 드리는 것보다 4,800만 원 내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대출을 한다면 그에 대한 이자가 또 상당하게 나가게 될 거니까요. 보는 사람의 관점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계산을 해봤어요. 대출 이자 47만 원으로 잡고, 근데 이건 있어요. 체증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자랑 원금이 같이 붙어가지고 체증식은 높아집니다. 근데 10년으로 잡았을 때 마지막에 냈던 이자 플러스 원금 원리금이 80만 원 정도였거든요. 체증식에 46만 원을 잡고 월 임대료 40만 원 잡고 또 관리비까지 나간다면 그래도 거주비에 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기에 나는 거주에 100만 원을 쓰면 너무 허덕일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다른 선택지를 찾아보셔도 돼요. 집 장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게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청약은요, 막 사전 청약입니다. 미리 청약을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26년에 본 청약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26년도에 한 번 더 본 청약에 신청만 하시면 돼요. 또 새로 뽑는 게 아니라 하겠어라고 확답을 주는 청약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안에는 무주택을 유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사전 청약은 이제 청약 당첨으로 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나는 조금 더 좋은 아파트가 나왔네, 여기로 가고 싶어 하시면 얼마든지 거기에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주택시장이 워낙 안 좋고 부동산이 뭐 침체기로 갈지 하락기로 갈지 정체기로 갈지 아무도 지금 예상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사전 청약 자체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 있는, 하지만 좀 보험을 하나 두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되겠네 싶으면 그냥 치우면 그만이니까요. 단 사전 청약에서 본 청약 내에는 그 거주 의무를 조금 지켜주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후분양 제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사전 청약을 하고 나서 5월달부터 착공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26년 본 청약 때는 한 90% 정도 아파트가 완성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보고 나시고 청약을 하실지 말지 결정을 하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너무 이상한데 이거? 동강 간격이 왜 이래? 하시는 분들은 그때 그냥 포기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저는 좀 내가 확인을 하고 분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90%가 완공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7년쯤에는 입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여기 해당되느냐, 조건이겠죠? 조건은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습니다. 여기서 특별 공급 물량은 500가구 중에서 400가구인데요. 신혼부부가 200가구, 생애 최초가 135가구, 그리고 청년가구 75가구로 나눠져 있고요. 일반 공급이 100가구가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신혼부부이신 분들이 노려보는 게 좋을 텐데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청약 가입 6개월 이상, 그리고 6회 이상 납입한 경우이면 됩니다. 또 총 자산 가액은 3억 4,100만 원 이내여야 하고요. 월 평균 소득 3인 이하 기준 807만 원. 이고요. 맞벌이의 경우는 869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근데 이게 3억 4,100만 원이 현금으로 있기 쉽진 않겠지만 만약에 내가 열심히 모아서 이게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을 경우는 대출 빼고요. 이때는 신청이 안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125가구고요. 청약 통장 가입 24개월, 즉 2년 이상, 그리고 또 24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납입금을 포함해서 600만 원 이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뭐야, 나 2년 했는데 어떻게 600만 원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좀 모자라는 차익만큼은 청약 당일 전날까지만 채워 넣으면 상관이 없어가지고요. 생애 최초 부분에 지원하실 분들은 이 부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형 역시 총 자산 가액이 3억 4,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평균 소득은 807만 원 이하인데요. 이제 월 평균 100% 이하 620만 원 이하에게는 우선 공급합니다. 저는 쌉가능인데. 자, 청년의 경우, 저 75가구죠. 무주택자로서 청약 통장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해야 되고요. 월 평균 소득 조건은 140% 이하, 449만 원 이하입니다. 총 자산은 2억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이랑 생일대초랑 뭐가 달라 하시는 분들은 그게 달라요. 그 청약 통장 납입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늦게 가입을 했어 하시는 분들은 청년으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총 자산에는요 자동차 가입도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공급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의해서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620만 원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요. 일반 공급은 서울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 80%를 우선 공급합니다. 자, 우선 공급 대상자 중에서 좀 경쟁이 발생한 경우는요. 3년 이상 무주택 기간을 채우고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그 안에서 오랫동안 청약 저축을 한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저축액은 매월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뭐 예치금으로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넣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남은 20%가 있잖아요. 이 20%는 떨어진 80%와 함께 경쟁하여 추첨제로 선택됩니다. 이번에 추첨제가 새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있는 무주택자라면 횟수, 총액에 상관없이 누구나 당첨될 수 있습니다. 당첨될 경우 엄청난 럭키걸이 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고향 창릉에서 되게 인기 있었던 공공 분양이 있었는데요. 일반 공급에서 당첨 커트라인이 2,232만 원이었다고 해요. 거의 18년 동안 한 달도 빼먹지 않고 청약을 납입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17살 때 부모님께서 넣어주셨다. 그러면 최소 35은 돼야 뽑힐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까 특별공급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조금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서울시 내에 아무리 하락을 했다고 하지만 집값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대출이라면, 이 정도 가격이라면 좀 부담이 좀 덜 되네 하시는 분들에게, 또 조건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보를 한번 말씀드려 보았고요. 사실 서울시 내 공공 분양 일정이 더 있습니다. 가밀지울구 외에도 금싸라기 땅이라고 불리는 자그마치 송파구, 강남 상구에 속하는 송파구의 좀 약간 끝부분에 옛 성동구치소 부분에요. 또 공공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냥 일반 분양이기 때문에 시세 대비 80%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렴한 분양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시세 대비 정말 저렴한 분양가라면 도전해봐도 좋은데 뭐야 이거 주변 시세랑 비슷한데? 하면은 주변에 조금 더 입지 좋은 데에 급매를 노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동작구에 있는 수방사, 그다음에 마곡지구, 또 대방주택지구 공공분양 일정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이번에 하고 있는 가밀지구 역시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다른 지구가 나한테 조금 더 맞아 하시는 분들은 중복을 청약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서울시 내 공공분양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많이 내려갔지만 그 안에서 좋은 가치가 있는 자산은 언제 오고 다시 그 가치에 수렴하는 날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언제까지나 축소될 수는 없어요. 경기 침체를 원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고요. 축소하고 확대되고 축소되고 확대하고 이런 화폐경제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화폐경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일원으로서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는 거는 저는 의미 있는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보셔도 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시간이 많아요. 주식시장 같지가 않아요. 주식시장은 오히려 침체기 때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행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은 후행시장이기 때문에 상승기도 길고요. 하락기도 길고요. 정체기도 깁니다. 그래서 그 여유 있는 시간 동안 천천히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갈아타기를 해야 하거든요. 지난 1년 동안 영예리치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1년 또 사랑해 주실 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